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최근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 국내 유입과 추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나 옷깃으로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키고 사람이 붐비는 곳은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햇빛7배의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평창에서는 제9회 곤드레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향긋한 산나물을 맛볼 수 있는 평창의 곤드레 축제는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올해 역시 다양한 산나물 요리 시식을 비롯해 다슬기 줍기, 맨손 송어 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활기찬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산채 으뜸마을 곤드레 축제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평창읍 대아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곤드레 축제는 매년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은데요. 올해도 역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벌써 한 10여 년 전서부터 우리 마을에 대체 작목으로다가 곤드레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판로가 어려워서 도시인을 초청해서 시식회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시식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축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곤드레 축제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는데요. 주민 서너 명씩 팀을 이뤄 정성껏 준비한 10여 가지의 산채 요리를 직접 판매했습니다.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주민들로부터 산나물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고 판매 수익금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로 이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작은 마을로 축제는 우리 마을뿐인데 평창에서는 이걸 평창에서 연합으로 산나물 축제로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산나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산나물을 많이 재배를 해야 되고 산나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 공장이 들어서야 되고 그걸 우리 마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가 되면은 연합축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평창 강변에서는 다슬기 줍기, 맨손으로 송어 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연 체험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들뜬 표정이었는데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모두 잊고 평창의 자연에 푹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고향이 평창이라 와서 고향에서 하는 축제라서 더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곤드레 밥도 맛있었고요. 저기 송어잡이 축제도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곤드레 나물은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A가 풍부해 각종 성인병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평창의 곤드레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이번 축제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채 으뜸마을 곤드레 축제에 오시면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된 향긋한 산나물을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활력을 더하는 곤드레 축제가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평창의 대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7배 강소라입니다. 사단법인 평창군 새마을회는 5월 28일 용평면 체육공원에서 자원 재활용을 통한 근검 절약하는 건강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3R 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8개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올 들어 5개월간 꾸준히 수거해온 생활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종이컵, 헌옷, 재생 가능한 모든 품목의 숨은 폐자원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3R 운동은 재사용, 재활용, 쓰레기 발생 줄이기의 약자로 생활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자원을 수집해 녹색 생활 실천과 폐자원 판매 대금은 어려운 이웃 돕기와 지역 인재 장학금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재활용품 5,300여 톤을 수거해 1억 3천여만 원의 수익금으로 사랑의 김장 쌀 나눔, 어르신 경로잔치 등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쳐
도 새마을 3R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창문화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제23회 경로효침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초중고교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산문, 사생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평창문화원은 이번 100일장 사생대회를 통해 평창 지역에 대한 사랑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제출된 작품들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학교로 시상작을 통보해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제6회 평창군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가 5월 27일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기관 단체장과 읍면 지역 어르신, 임원 및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체육대회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 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읍면 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읍면대항 명랑운동 5개 종목인 매미잡기, 굴렁쇠 굴리기, 한궁, 둘이서 한마음, 500m 계주로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해 웃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고영배 회장은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를 계기로 지역 어르신들의 체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의욕적이며 삶의 활기가 넘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관내 유치원 17개소와 어린이집 16개소 850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용평 메밀꽃 유치원을 방문한 보건의료원은 원생과 교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건강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건강교실은 어린 시절의 올바른 건강 습관이 건강한 성장은 물론 평생 건강도 좌우할 수 있어 알록달록 색칠 공부 교육 자료를 이용한 편식 없는 식습관을 교육하고 체성분을 통해 성장 발달을 측정합니다. 또한 치아 건강을 위한 바른 양치질 교육과 충치 예방에 좋은 불소도포 등 건강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통합 보건 교육을 영유아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평창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어린이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교실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님들 역할이 매우 중요해 유아기 때부터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 형성이 되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를 시행합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과 보장이 확대돼 중위소득 43% 이하 4인 가구 기준 182만 원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 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되며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최대 950만 원까지 종합적인 주택 수선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소득 재산조사와 주택조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보다 한 달 앞선 6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5월 한 달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학교 주변에 있는 위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위험 지역을 찾고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평창초등학교에서는 2015 아동안전지도 만들기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동안전지도는 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직접 조사하고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를 찾아 이를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는 건데요. 이는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주변 위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그냥 우리는 위험한 것도 없고 그냥 안전하게 잘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막상 본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 많다거나 아니면 왜 저희는 위험한 곳밖에 없나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다니던 그냥 무의식 중에 다니던 학교 등굣길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아동 안전지도 만들기 수업은 3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안전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현장에 나가 학교 주변을 살폈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사진을 찍고 길을 찾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지도를 만들어 발표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에 어떠한 어디서 어디가 안전하지 못한지 어디가 안전한지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 평창에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데가 많으니까 좀 실망했어요. 가로등도 많이 없고 뭐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쓰레기도 많고 해가지고 골목길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지난 2011년 시작됐는데요. 첫 해 20개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지도 제작을 완료했고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5개 학교에 대한 보안 개선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선 사례를 예를 들자면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가로등이나 CCTV가 없어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도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도에 위험 환경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전 가드레일을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 수업을 마친 뒤 아이들은 스스로 만든 안전지도가 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 안전지도 만들기. 평창군 내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 주변의 안전 요소와 위험 요소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작된 지도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평창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30여 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심의회를 열어 34곳 14.33헥타르를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방댐과 산지 사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 홍성찬 대관령 한우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홍 센터장은 그동안의 가족 관련 사업과 사회복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수용이 가능한 홈스테이 참여 과정을 모집합니다. 올림픽 홈스테이는 인종 편견이 없고 평창 문화, 관광 탐방이 가능하며 쾌적한 숙박과 교통수단을 갖춘 가정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으로 선정된 마하 생태관광지를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10억 원을 투입해 미탄면 마하리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친환경적 시설물을 조성하는 한편 야생동물 탐사와 야간 민물고기 탐사 등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